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선거 때마다 공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어르신 대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것은 재가복지센터를 신고해서 지정을 받는 것이고, 재가복지센터 중에서도 특히 이제 방문 요양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히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모든 걸 집에서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방문 요양을 한다든가, 방문 간병을 한다든가 이러는데, 이제 오늘은 요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자가 많아지고, 이제 정부 지원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심사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 행정사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을 주시는데,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떻게 하면 재가복지센터 방문 요양에 대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큰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뭔지, 요건이 뭔지, 또 세 번째로는 제출 서류가 뭔지, 또 네 번째는 그렇다면 제출을 했는데 반려되는 케이스들은 과연 어떤 건지, 이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시도, 구청, 노인복지과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사전에 상담을 해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또 설치 요건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구청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정심사위원을 통해서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지정이 확정이 됩니다. 지정이 확정된 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서 그 요양보호사의 급여 부분이 이제 건강보험, 여기에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근거해서 축적된 기금에서 요양보호사의 급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법적 근거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인적 기준과 시설 기준과 재정 기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인적 기준은 대표자는 시설장이죠. 사회복지사 등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의 요건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의료인으로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거나, 요양보호사, 간병인, 조무사로 5년 이상 경력을 가져서 보건복지부 지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이제 시설장이 될 수 있고, 요양보호사는 15명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이제 표준계약을 맺고, 그분들의 이제 건강보험이나 표준계약서, 자격증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냐? 시설 기준은 면적이 16.5니까 한 5평 정도, 7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이 돼야 되고, 그 사무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이 정도 됐을 때 가능하고, 그 사무실 안에서 각종 사무를 할 수 있도록 뭐 컴퓨터, 책상, 노트북, 전화, 팩스, 이런 복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 기준은 이제 어차피 건강보험에서 이제 앞으로는 돈이 나오겠지만, 처음에
적어도 최소 3개월치 운영 자금과 한 달치 예치금, 인건비 예치금, 15명의 인건비에 대한 예치금 정도가 준비가 돼야지 이제 심사받을 때 통과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류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신고 및 신청서, 또 현황 서류,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을 하는 현황 서류, 또 대표자 시설장 서류, 대표자 건강진단, 요양보호사 자격증 건강진단 표준계약서, 부동산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 또 핵심 계획서, 급여별 방문 요양사들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고, 3개월 재무계획, 기관이 명확한 운영 규정, 또 이용자 비용 부담 관계 서류, 그리고 소방안전 관련 점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반려는 주로 어떤 케이스에 반려가 되는지, 가장 많이 반려되는 이유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미사용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 두 번째로는 부적합한 건축물,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에서 이게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가건물 뭐 이런 것도 이제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곤 계십니다. 그런 것도 이제 반려 이유가 되고, 예산서와 사업계획서가 불일치되는 경우, 그리고 고충 처리라든가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이 이제 제가 복지센터를 설립을 하고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고, 현장 실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민경 행정사는 현장 실사를 대비한 예상 질문도 준비를 해놨고, 여러 가지 완벽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이 제가복지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산업 여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